고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모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 시작된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양력으로는 2020년 7월 1일이죠. 벌써 경자년 쥐의 해도 전반기가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후반기로 접어든 그 시점이 됐습니다. 올 전반기 시작할 때, 경자년 시작할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올해 해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잘 이루셨는지 한번 중간 점검 해보시는 어떤 시점이 되었다 생각되고요. 또 계속해서 명리 공부는 끊임없이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개인적으로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사주 명식, 어저께 간목에 이어서 일간은 을목이 온 것이고요. 원령 자체는 뭐 그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망종부터 이모월로 바뀌게 되었고요. 벌써 망종이 지난 지 27일이 됐습니다. 27일 여기 위에 보면은 32에 27 돼 있죠. 벌써 오늘이 망종이 지난 지 27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뭐 가끔 한 번씩 이제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게 되면 경자년 이모월도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고 개미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을목 5월에 대한 사주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을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저께 간목인 것이었고요. 간목은 양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제가 그래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그런 거 설명을 드렸죠. 이서우보화에 나오는 참나무는 양목인 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갈대는 을목과 같아서 양목인 간목에 비해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죠. 을목 자체가 유연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간목은 좀 단단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라고 하는 단단한 나무는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지만은 갈대와 같은 화초와 같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볏짚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어가지고 뭐 옛날에 초가지붕 지붕을 잇는 데 썼지만은 큰 골조로서 을목을 쓰는 것은 매우 좋지 않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면서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화초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화초 내지는 뭐 회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을목으로 보게 되고 뭐 오이라든가 가지라든가 뭐 딸기 묘중 같은 거 다 을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양목과 달라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고요. 반드시 목화통명 꽃을 피우는 용도 내지는 결실을 맺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데 목화통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뭘 봤다?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된다. 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화를 보는 경우가 목화통명이 될 때 좋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화를 보는 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보는 것이 목화통명의 1호고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를 보는 것이 목화통명의 1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을목 인월 내지는 을목 묘월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지난 인묘월 을목할 때 아마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굳이 찾아서 보셔도 뭐 상관없겠지만 뭐 다음에 또 이거 지나게 되면 또 내년도 인월 묘월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잠시 그냥 묻어두셔도 되고 꼭 알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작년도 것도 있고 올해 인묘월 것도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이죠. 수가 있게 되면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고요. 화가 있게 되면 을목의 어떤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서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화초를 심었는데 햇볕이 없게 되면 그 화초는 잘 크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초가 5월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에 태어난 것이죠. 한여름, 이거를 지절이라고 하죠. 여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여름에 바로 5월이 되는 것이고요. 화왕절이면서 또
이 계절은 토왕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고온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 그림으로 한번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꽃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노란 꽃, 여기는 빨간 꽃, 요거는 노랭이 꽃, 요거는 빨갱이 꽃, 이렇게 되는데,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렇게 꽃을 화사하게 피우는 것이 을목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요 왼쪽에 있는 노랭이 꽃은 땅을 봐보세요. 쩍쩍 거북이 등가죽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것이 만약 이것이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가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때,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을 때 물기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땅이 갈라지기, 땅도 마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면 금방 시들어 버려서 이 화초는 금방 없어지겠죠. 근데 여기 이 옆 오른쪽에 있는 빨갱이 꽃, 장미 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 장미꽃 같은 경우에는 꽃이 활짝 펴져 있는데 땅이 그래도 색깔을 보면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촉촉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화는 이미 하늘에서 태양이 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수기가 없기 때문에 화초가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노란 꽃이고, 빨간 꽃은 물기가 충분히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그림이 더 좋아 보일까요? 그래서 사주가 중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그림 보기 좋은 그림과 같은 것이고요.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은, 보기가 좀 이렇게 거북스러운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그림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생각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 풍요롭게 느껴지고 어느 쪽이 온화하고 사람 마음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 같아요. 오른쪽 그림보다는 왼쪽 그림, 이 노랑이 꽃 보게 되면 이렇게 땅에 쩍쩍 갈라져 있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는 것 같고 신경이 좀 예민해지는 것 같고, 꽃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빨간 꽃을 보게 되면 딱 보면서 꽃이 이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바로 이런 것이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거였어요. 중화. 그래서 중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것이 사주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아까 그림이죠. 근데 이렇게 태어났으면은 건조한 땅에 을목이 심어져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서 봤던 빨간 꽃처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5월에 을목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물기가 있게 되면은 이 노란 꽃도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이 노란 꽃이 물이 계속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꽃이 다 지고 바싹 말라서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5월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이고, 물이 있으면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는 관계수로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옆에 냇가라든가 강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 물의 근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물이 반드시 필요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신을 생겨주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희신, 나한테 기쁨을 준다라고 해서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가 바로 희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을목 자체가 그 그림처럼 빨갱이 꽃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을목이 뿌리가 없는 것이 좀 한 가지 흠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을목 자체가 또 튼튼해야지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지로 해수라든가 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목도 마찬가지예요. 을목의 묘를 봐서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자체가 튼튼하고 크다는 얘기인데, 물이 없으면 역시나 그것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있는 것 중요하지만 이 목도 뭐예요? 물이 있는 전제 조건에서
존재 조건 하에 목이 있는 것은 을목이 튼튼해질 수 있지만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게 되면 오히려 화만 생겨서 좋지 않은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있어야지만 을목을 배양하고 물이 있어야지만 5월의 열기를 식혀줄 수가 있겠고, 또 금이 있어서 술을 생주게 되면 사주국세가 좀 평화로운 빨갱이 꽃과 같은 그러한 국세가 되면서 목이 한 점 져 있게 되면 을목 자체도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가 있어야지만 금도 목도 용도가 있는 것이지,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목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명식 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명식 일간 을목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는 음화죠. 그래서 음목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화는 식신 내진 상관인데 음대 음이니까 이거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 그래서 식신격이 되죠. 대체적으로 식신격을 이루거나 상관격을 이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총명달사인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을목이 일단 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목화 통명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너무 왕하고요. 일간이 목은 좀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설기태 과로 봐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화 진상관 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식신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일간목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는 식신이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식신의 작용에 마치 상관과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목과 진상관격이지, 얘는 식신이고 얘는 상관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화가 너무 왕해져서 을목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상관식신 나누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금과 수로서 일간을 도와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있는 상태에서 금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인성인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을 보게 되면 이 금은 목을 극하려고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가 왕하고 금이 왕해서 일간 자체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어야지만 화를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고, 수가 있어야지만 금이 수를 생하지 목을 극하는 것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해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도 될 수가 있는 국세가 된다. 근데 또 강조하지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지지부가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먼저 볼까요? 오늘은 을사일주죠. 일지에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을사일주죠. 자, 5월에 화가 왕한 중에 일지에서도 이렇게 사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다른 글자 안 보더라도 되게 화가 매우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그림과 같이 노랭이 꽃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5월에 사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노란 꽃과 같은 상황인 것인데,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물을 댈 수 있는 냇가가 있거나 하늘에서 그래도 비가 조금 내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임수 경금이 뿌리가 없죠. 물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에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 화가 왕할 경우에는 그렇게 뿌리가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지에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자수는 임수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라도 또 좌우충 되는 것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상황이죠. 임수를 써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아까 그림 노랭이꽃, 임수가 있어야 될 절박한 상황인데 임수의 뿌리가 되는 자수가 오하고 충이 되게 되면 임수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하고 똑같고요. 다시 화가 왕해지게 되면 경금도 약해지죠.
보니까 요 자수하고 우하고 상충되는 것이 그만큼이나 뭐 어떻게 돼요?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이 좌우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생시에서라도 어떤 생시, 요 수를 좀 생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시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지를 다시 충하는 글자는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좌우상충하게 되면 우화도 깨지고 자수도 깨지는 상황인데, 사화가 있어서 해수가 다시 임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을목이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죠. 해중에는 지장간 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해 상충하게 되면 요 해수 사화도 용도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 특징 없는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온당치 않은 그런 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생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해시가 되면 정해시가 되는 거예요. 정해시. 정해시가 나쁘지 않은 생시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역시나 충을 하기 때문에 이 용도가 깨져서 안 좋은 것이지, 만약에 이게 사화만 아니었다라고 해도 그렇게 나쁜 생시는 아닌데, 사해상충, 좌우충합으로 인해서 이거는 사주가 완전히 균형을 잃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자, 자수가 있어 다시 임수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수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수는 임수의 뿌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제가 지금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통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수가 목을 생하는 상생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간, 을목이 뿌리가 없으면 일간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인성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죠. 자기 자신, 내 아이는 좀 의지가 박약하지만 부모님이 그냥 살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충분히 있을 때는 오히려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인시 이렇게 오는 것은 온당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을목 자체가 이렇게 인에 뿌리를 줄 수 있지만은 임수 자체가 자수에 뿌리를 둬서 임수가 살아나야 되는 상황에서 좌우충돼서 자수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5, 4, 인에 다 뿌리를 둘 수가 있는 왕토이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임수를 박살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은 거고, 기묘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토가 오게 되면 임수를 파극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좀 작용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묘시가 무인시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진 신사신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경금, 특히 신사시 같은 경우 신금까지 투출하죠. 이렇게 신사시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화가 많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해져 있어서 을목을 극하는 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대운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운, 갑신 을류 대운이 왔을 때 사신합 내지는 사유합하게 되면 금수가 이때 살아날 때 신금, 경금은 을목을 파할 수도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뭐예요? 대운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갑신 을료시 또한 수는 살아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주도 좌우충에다가 일간 뿌리가 없는 이러한 삼주가 되기 때문에 생시에서 모든 것을 만회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기묘시 같은 건 좀 나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토가 저는 괜찮은 토이긴 하지만 경금 투출된 것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생시들도 뭐 화가 너무 많았던가 이렇게 해서 다시 조열해질 수 있는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온당한 그런 생시는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병자시라든가 이런 생시를 얻고 운세에서 그래도 모군을 만나는다고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